여러분 이어가지고요. 우리 엄청나게 양이 많은, 그러니까 모형이 많은 유형자산, 150페이지에 있는 유형자산 좀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 좀 볼게요. 여러분이 뭐 굉장히 친숙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왜 친숙하냐면 직장에 취업하시면 매일 컴퓨터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컴퓨터가 대표적인 유형자산 되겠습니다. 매일 다루는. 유형은 의미가 바로 있죠. 형체가 있다 이거잖아요. 물리적 실체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일단 보유하는 목적은 뭘까요? 얘는 왜 보유할까요? 업무에 사용할 목적입니다. 업무의 사용 목적, 업무 사용 목적이다.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다. 근데 업무의 사용 목적으로 유형이다. 물리적 실체가 있다. 그죠? 1년만 쓰고 마는 게 아니고 뭐야? 비동이니까 1년 이상 사용을 예정한다는 점이 뭐 여기에 있습니다. 유형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논점은 원가 결정 모형입니다. 즉 취득 원가를 그죠?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취득 원가 결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뭐 취득 원가는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매입한 금액에서 취득 혹은 매입에 따른 이제 부대 비용이 있으면 가산하면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로가 현금의 교환 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현금 주고 샀다면 측정이 쉽잖아요. 그냥 이거 얼마 줘서 하이마트에서 100만 원 줬다. 그럼 내가 이걸 매입하고 준 대가가 측정이 되잖아요. 화폐액이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100만 원. 그걸 기록하면 되는데 그런 거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출자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현물 출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교환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 실물 자산끼리 서로 교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를 샀는데 그 재원의 한 50%를 국가에서 보조받았다 하면,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기계 샀는데 내 돈은 500, 국가가 보조한 금액 500이라면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또 기록하고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그래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죠. 굉장히 뭔가. 그래서 원가 결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회계일급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모형의 로드맵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취득과 사용과 처분, 이렇게 세 개의 논점이, 회계적 논점이 나타나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있죠. 취득 모형이 되겠습니다. 취득.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취득 원가 결정이죠. 원가를 결정하는 모형이다. 첫 번째 모형이 되죠? 가장 많은데요. 일단 했다. 되겠다. 그럼 여기서 뭐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사용을 하겠죠. 그죠? 사용하면 뭐를 얻을까요? 수익을 얻게 되겠죠. 그죠? 사용하면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면 수익을 얻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양면을 봐야 됩니다. 사용해서 수익만 얻은 측면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용함에 따라 유형자산이 가치가 뭡니까? 분명히 사용하면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수명이, 그죠? 이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어떤 자산의 금액이 떨어진 만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된 측면이 있죠? 그럼 감소했다면 자산이 감소하면 비용화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용함에 따라 희생된 금액도 비용화해야 돼 마땅한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익만 있고 비용이 없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비용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감가상각비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바로 지금 사용 중에 나타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용. 이 부분이 바로 이 모형이 바로 삐뚤어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사용 중일 때 나타나는 있죠. 회계적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논점이 지금 취득 하나, 그 다음에 있죠. 사용 중에 나타난 모형 하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유형자산 사용했다. 그죠? 수익 없고, 그에 따른 희생, 배분한다. 그죠?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배분하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후속 모형이 뭐냐면 결국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못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죠? 제거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제거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자산을 없앤다는 의미인데요. 큰 개념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자발적 청산 모형하고요. 비자발적 청산 모형.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 청산 모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처분이라는 개념입니다. 비자발적이라는 거는 내가 처분할 의도가 없었는데 결국은 청산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자산을 없애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게 재해 같은 거 있죠. 재해 같은 거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이게 파손되었다. 번개 맞아서 어떤 자산이 완파되었다면 뭐 이런 것들을, 그죠? 결국은 자산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의 모형. 그러면 시점이 결국은 여기 보면 하나, 그죠? 시점이 하나, 둘, 세 개 모형, 그죠? 보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밀관하게 그 모형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고 자산의 보유 목적이 그죠?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한 거니까 판매 모형이 여러분 아시죠? 판매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수익 없고 그에 따른 희생액, 매출 원가로 비용화되고, 판매되지 않은 거는요. 기말 재고를 구성하고 그의 평가에 문제가 돼도 되고, 근데 이제 판매되지 않은 것 중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있죠. 타개정대체 이렇게 되는 그 모형이 재고 자산의 모형이라면 유형은 이렇게 모형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타픽별로, 그죠? 우리는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가 모형 간단하게 보고,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보고, 처분 모형. 이 책에도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래도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취득을 좀 편안하게 가볍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려운데 가볍게. 이것도 가볍게,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하다는 얘기는요, 저 뒤쪽에다가 전부 다 뭐야, 다 몰아가지고 그렇게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취득 원가 결정부터 한번 보는데요. 일단은 종류 한번 볼까요? 종류. 여러분 책으로 보면 150페이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150페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취득에서 이게 종류, 유형자산의 종류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종류 한번 볼게요. 종류를 크게 있죠. 여러분들은 두 개로 분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뭐냐면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상각자산,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은요, 유형자산 중에서 비상각자산, 이렇게 좀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비상각자산하고 상각자산,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대별해서 있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상각자산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토지하고요. 토지는 나중에 다 기억하는데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걸 잘 기억을 못해 사람들이. 건설 중인 자산 두 개, 그죠? 비상각 자산은 두 개가 있다는 거, 두 개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다. 그럼 토지는 뭐냐면, 이 토지라는 거는 속성 자체가 영구 불변이라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이 운동장에 가서, 그죠? 이 토지를 차고 또 곡괭이로 찍고 한다고 해서 그 토지의 가치가 감소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모형적으로 이건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상각하지 않는다 가정을 그렇게 합니다. 자, 건설 중인 자산은 뭐냐라고 보면,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의 정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 선지급하는 모형인데요. 우리가 선급하는 모형입니다. 선급할 때
선지급할 때, 성급할 때 이 대상이 있죠. 도대체 어떤 쪽에 있죠? 성급을 하느냐, 선지급을 하느냐 했을 때 만약에 재고자산 같은 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약금 같은 거 하고 유형자산하고 두 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성급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물론 또 이거 좀 약간 뭐 임차보증금 그죠? 그러기 위해서 미리 계약, 임대차 계약할 때 주는 이런 계정도 성급금이라는 계정을 쓰긴 쓰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계정은 재고자산 취득을 위해서 미리 준 걸 성급금이랍니다. 근데 유형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또 계약금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줄 수 있는 거고, 예, 계약금을 줄 수 있는데요. 그는 구분합니다. 이 재고와 성급금 있죠. 성급할 때 이 선지급한 그 목적 자산이 뭘 할 건지를 좀 이 계정을 통해서 분리를 하는데요. 유형자산은 이걸 바로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이다. 그럼 건설 중인 자산은 왜 감가상각하지 않을까요? 안 한다 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책에 보면 이유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150페이지 밑에 하단에 제일 밑에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미완성 상태므로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이 이해됩니까? 어떤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감가상각 안 한다. 그럼 이걸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사용 안 했다라면 그죠? 사용 안 했으면 수익을 얻었다 안 얻었다? 여기 보세요. 사용을 해야지 뭐예요? 수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용 안 했다면 수익을 얻다. 얻지 않았다. 그죠? 대응하는 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사용하면 수익을 얻고 대응하는 원가가 바로 감가상각비인데 건설 중인 자산은 그 자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수익 창출을 한 적이 없으니까 대응하는 희생도 없으니까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논점을 딱 있죠. 익히시라 이거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예, 건설 중인 자산은 상각하지 않는 비상각 자산이다 하면 순간 헷갈리죠. 나중에 이게 맞나 안 맞나 그죠? 두 개 그죠? 토지는 그럴듯해요. 토지는 나 알아요. 상각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은 논리적으로 이게 뭐지? 그 의미가 일단 건설 중인 자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미를 알면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의 논거는요. 또 알아야 될 점은 감가상각을 할 때 보면 감가상각은 사용해야지 감가상각비가 나타나는 거죠. 취득 시점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감가상각비는 취득 시점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감가상각할 논거가 있습니까? 없죠. 왜? 컴퓨터를 사용해야지만이 수익을 얻었을 거고 그에 따른 배분이니까 대형이니까 사용하지 않고 취득 시점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하는 거다? 사용 시점이다. 사용해야지 수익을 얻었다. 그죠?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렵게 내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감가상각은요. 취득 시점부터 그죠? 감가상각을 한다면 계산한다면 틀린 질문이 됩니다. 감가상각은 취득 시점이 아니고 언제부터? 사용 시점부터 하는 거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 모형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각자산은 감가상각 한다 이거잖아요. 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4개 있습니다. 건물, 그다음에 기계장치, 그다음에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있죠. 상각자산의 예고, 뭐 기계장치 이런 건 다 아실 거고요. 뭐 차량 운반구는 원동기 있죠. 바퀴가 달려 있는 거는 그죠? 차량 운반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것도 차량 운반구 계정으로 하고 있죠. 그죠? 명품 리어카라면요. 명품 리어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리어카를 만약에 한 200만 원짜리 리어카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뭡니까?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그죠? 이거 뭐 발통이 달려 있으니까 그죠? 비품은 그죠? 굉장히 광범위하죠. 여기 있는 거 다 비품입니다. 이거 비품 뭐 다 비품입니다. 그죠? 비품이 굉장히 포괄적이죠. 근데 가끔 보면 구축물 같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구축물 같은 것도 있긴, 감가상각 자산 중에 구축물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요. 구축물은 회사가 좀 커야지 나타납니다. 어떤 게 구축물이냐면, 어떤 회사에 가보면 이렇게 연못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웬 애기가 이렇게 고기에 물이 쭉 녹고 뭐 애기가 오줌 싸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연못 같은 거. 그런 조경시설. 이런 것들을 구축물이랍니다. 그죠? 일반적 기업은 잘 없죠. 그죠? 구축물도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축물은 일반적이지 않고 큰 기업에만 있고요. 이렇게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종류를 받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뭐요? 원가 결손부터 좀 해볼게요. 원가 결손.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모형입니다. 첫 번째가 자, 취득원가는 배우신 것처럼 기본 원칙이 매입가액에서 방금 했던 취득이나 혹은 매입시 그죠?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게 취득 시점이고요. 근데 이제 유형자산은 좀 독특하게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특한 개념이죠, 그죠? 자본적 지출, 출제가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플러스 있죠. 원가에 있죠. 취득원가는 자산이잖아요, 그죠? 자산의 원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처음에 취득할 때도 있지만 똑똑하게 보유하는 시점에도 이 자산의 가액을 변동시키는 지출이 있더라 이거죠. 그 지출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자본적 지출이랍니다.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랍니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 자본적 지출은 그럼 도대체 이거는 보유 시점이죠, 그죠? 어떤 자산을 보유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자본적 지출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본적 지출의 의미는 이 지출이 해당있죠. 자산의 본질 가치를 상승시키는 지출 있죠. 여기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질 가치를 상승시키는 지출. 이걸 자본적 지출을 하고요. 요거하고 대응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대응하는 모형이 바로 뭐냐면 수익적 지출이랍니다. 그리고 이 수익적 지출의 의미는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거죠. 비용이라는 말인데요. 이 수익적 지출의 의미는 현상 유지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건 비용 처리한다, 그죠?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용이 필요하죠, 그죠? 그렇게 익히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수익을 번 돈, 그죠? 비용은 쓴 돈이라 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때 쓴 돈은 벌기 위해 쓴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을 얻으려면 뭐가? 그죠? 그런 수익을 얻기 위한 지출이니까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고 자본적 지출은요. 자산가액에 있죠. 플러스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논점을. 여기에 건물이 있다 할까요?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요. 엘리베이터를 그죠? 증설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건물을 취득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엘리베이터 없는 고통을 아세요? 여기서 5층을 걸어 올른다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운동은 될 수 있나요?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놨다 하면 여기 현금이 100만 원, 100원 나갔다 할게요. 지출이 일어났다, 그죠? 이걸 뭘로 볼 거냐, 그죠? 엘리베이터 증설을 어떻게 볼 거냐? 건물이 있죠, 그죠? 그 건물에 추가적 지출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지출이 엘리베이터의 증설에 따라 이 건물의 효용을 높였습니까? 떨어뜨렸습니까? 건물의 이용을, 그죠? 이용도랄지 효율도를 높여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출은요. 본질 가치를 상승을 시키는 지출이니까 이걸 건물가액이죠. 건물 금액에 1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자본적 지출. 근데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여기에 도색을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도색을 했다면 요거는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 될 거고요.
자본적 지출이 될 거고, 도색은 수익적 지출이 될 겁니다. 여기 건물의 외관이 지저분해서 여기 페인트 칠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거 100원 나갔다 하면, 현금 100원이 있다 하면 여기에 현금 100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본질 가치를 증가시킨 건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뭐 수리비, 수선비 같은 계정을 쓰면 되겠죠. 그래 수선비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수선비 1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사람과 이렇게 좀 빗대어 말씀드리면, 옷만 그럴듯하게, 그죠? 옷만 멋지게 입는다고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출이 있을 때 외관을 꾸미는 투자 비용도 있지만 자기 내면을, 그죠? 이렇게 플러스 업 시키는 지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교육이랄지 뭐 독서한다든지, 그죠? 뭐 그런 게 될 겁니다. 문제같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어떤 의미, 요것만은 아는데, 어떤 시험에 한 80%는 뭐예요? 그냥 유형자산에서 회계 처리하면 이것만 내고 끝내요. 정말이에요. 회계 처리할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2개만 딱 내고 그냥 끝내요.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앞으로 해야 될 보따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추적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를 해야 되죠. 하지만 문제 유형을 보면 굉장히 이런 정도 수준밖에 출제 안 됩니다. 하지만 모형을 하다 말 수는 없으니까 쭉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부터 먼저 익히는데, 자, 요거 분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 자본적 지출은 말 그대로 뭐야? 이 지출이 해당 자산의 가치를